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 방향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순서는 송인수 사교육걱정원상의 송인수 공동대표님과 홍민정 상임변호사님 그리고 구본창 정책국장님께서 차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자님들과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전 소개해 드린 대로 세 분께서 차례로 오늘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가 지난 9일, 9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후보 딸의 대입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대입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 정시 확대가 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학종 비교과 영역의 대폭 삭제를 대입제도 개선 사항의 골격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문 대통령께서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의 그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개혁의 방향을 정부가 정치권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20대 청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 국민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갖는 불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답을 내는 방식의 처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조국 장관 사태로 빚어진 현 사태의 본질과 민심의 요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민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국민들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주장하나 실제로 그 마음속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넘어서 특권 대물림 교육 자체를 중단하는 쪽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므로 몸통격인 특권 대물림 교육 정책과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민심의 요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카이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촛불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청년들 일반의 상황을 잘 대변했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들 역시 특권층 청년 대학생들에 불과하고 이들의 시위를 정치권에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시위의 정치적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니라 20대 청년 학생들 전체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사태를 일부 20대 특권층 청년들의 불만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스카이 대학생들의 시위를 비판하더라도 20대 청년층의 민심 이반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합법적으로 설계된 교육 제도도 얼마든지 특권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의 분석과 같이 좋은 부모를 가진 특권층 스카이대 학생들조차도 스스로가 불공정한 위치에 있다고 불만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표현하면서 또 또 흑수저 계층 또 지방 학생들의 경우에는 박탈감의 감정도 못 느낄 정도로 절망한다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절망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이 불평등을 대물림한다는 것을 감지하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객관적 단서를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불만이 폭발하지 못했다면 이번 조국 사태로 불평등 대물림이 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서 극적으로 표현되므로 마침내 이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교육 차별과 특권 교육의 문제점이 보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진보 정치인들에게도 드러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소위 좌우 기득권 계층의 위선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런 불평등의 불만을 이 문제를 만들어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표출하지 않고 조국 개인의 퇴진으로 한정해서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특권층에 유리한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20대 청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교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만은 그 개인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또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도 있어도 그 제도 개선의 초점은 주로 대입의 불공정성에 한정된 상태입니다. 과거 10년, 20년간 진행되어 온 일련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은 서서히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 제도가 어려워졌고 이제 교육은 희망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불법적 통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쌓아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평소에 약속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결과가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입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수능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공정성 프레임에 맞춰서 해법을 찾는다면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은 교육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입의 공정성은 기껏해야 정시 확대, 수능 정시 확대나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 정도인데 수능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퇴행입니다. 선진 각국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교육 혁신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교육 쇄신을 위해서 온 국가적 자산을 다 부으면서 지금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만 수능 정시 확대로 인해서 교실이 수능 문제풀이 암기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능 정시 확대가 아니라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를 대안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 역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현재 불평등 불만을 잠재우는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현재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입시 공정성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을 주는데 한계가 있는 입시의 공정성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 때 언급한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부가 대입 공정성을 넘어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결과가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요구할 때 정부는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것은 물론이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대다수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교육 차별의 불평등 대물림의 그 불만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의 처방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공정성을 바라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공정성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공정성이란 무엇입니까?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자체의 해소에 있는 것입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를 없애버리면 과정과 기회의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입의 공정성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해소를 통해서 그 공정성의 욕구를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입의 공정성은 특권 교육 극복의 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해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설 경우에 대입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20대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의 요구도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수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다음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격차와 학교 격차, 사회 격차와 교육 격차가 뒤섞인 복잡한 구조인데 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해결 가능성과 한계 주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를 풀겠다고 할 때 이는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특권 대물림 구조는 사회와 교육 영역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고 교육 영역에서도 특정한 학교 트랙과 지역 트랙이 뒤섞여 있으며 경쟁의 제도와 경쟁 의식이 함께 효과를 발휘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유발하는 학교 체제를 중심으로 손질을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인 이외의 허다한 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정치 소명을 알고 헌신하는 정치가와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가 현안이 되어버린 이상 정치권도 자체 이것을 오히려 계기로 여기고 실타래를 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초중고 대학, 채용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특권적 요소 대물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초중고 대학과 채용시장 전반 제도와 관행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핵심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는 해야겠지만 이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이해 없이는 거시 미시적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의 핵심은 특권 대물림 교육의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에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비껴가는 어떤 처방도 효과가 미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처방은 종합적으로 제시하나 교육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권 대물림 경쟁은 교육제도와 의식의 바탕 속에서 모든 국민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과정에서 절대 우위를 가진 계층의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결국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고통의 근원인 수직적 대학 서열 체제 그 자체 해결을 핵심으로 두고 나머지 영역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민 다수의 힘을 모아 정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를 손질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도처의 기득권과의 싸움이기에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이나 정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눈을 뜬 국민들의 공분을 동력으로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히 특권 대물림 교육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특권 계층 없는 일반 학교를 끌어올리는 배려 대책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지시켜도 그것 때문에 소위 흑수저라 불리우는 계층의 고통과 좌절의 문제는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를 평탄하게 하고 아래를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 과목의 결손을 경험하는 계층,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또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학교 체제와 특권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권 대물림 문제를 교육 영역으로 한정하되 그것도 1차적으로는 학교 요인에 집중해서 문제풀이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의 요인의 부분은 별도로 2차 심층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를 학교 체제로 좁혀서 풀어가려고 할 때 결국 특권 계층에 유리한 학교 체제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와 그 학교가 얼마나 특권적 요소가 제공되는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기회는 얼마나 불공정한가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 대학 전체 체제를 살펴볼 때 특권 대물림 교육은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은 전통적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 구조 속에서 스카이 대학 등 소수 상위권 대학 출신에 대해 사회가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관행을 그 핵심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차별적 우대는 단지 노동시장에서 직업 간 임금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듯 신문제적 요소로 작동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스카이대 출신이란 단지 좋은 직업과 고우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기회를 넘어 신분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합니다. 따라서 자사고, 특목고 등 그 아래 단위의 모든 경쟁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고 오직 이 정점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이라 보는 것이 정직합니다. 또한 이 체제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극복된 적도 없고 도전받은 적도 없고 깊은 철옹성이며 앞으로도 그 지위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국민들 사이에는 거의 종교적 신념의 수준을 확신 속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20년 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특목고 제도가 DDL 정부 때 확대되고 MB 정부 때 자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 고교에 진학하는 경쟁에서 먼저 이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입시를 통한 스카이 대학 입학과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진입은 당연한 지상 과제이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초전이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라 본 것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출신자들이 상위권 대학 측의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구심 속에서 일반고와는 입학생 성적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지표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수도권과 강남권 소속 학교들의 우대라는 전통적 차별도 얹혀진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입 정책이 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중학생들의 고입 사교육이 폭증하고 지금껏 초중고 중학교 단계가 가장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영어가 갖는 가치에 눈을 뜨고 MB정부 때부터 영어 몰입 교육을 시키는 사립초등학교나 외국 조기교육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면서 사립초등학교와 특목고 사이에 특권 트랙을 메꿔주는 국제중이 늘어나면서 소위 특권 대물림 트랙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특권 학교들이 설립될 때 지금과 같은 특권 대물림 교육의 우려를 의식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일부 포함시키거나 추첨제 전형을 통해 이 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 1.2대1 혹은 2대1밖에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 학교의 3배 이상의 높은 수업료에다 고소득 계층에 유리한 영어 교육 과정을 집중 편성하다 보니 결국 경쟁률이 낮아도 특권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들만의 트랙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중고만 아니라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수시나 수시정시나 그 어느 쪽도 복잡한 대입 전형 속에서 정보력과 재력을 갖춘 특권 계층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이 공정하니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하지만 그것은 수능이 사교육비 영향을 수시보다 더 받는다는 통계에 관가하는 소박한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서 특권 계층의 대몰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학교에 진입하는 경쟁의 공정성이 아니라 특권 교육이 어떤 학교의 형태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학교에 부여된 특권적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한 후 이를 걷어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를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학교에 담겨있는 특권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우선 선발 제도의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합니다. 또한 이들 학교들에게 상급 학교에 진학에 유리한 입시 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선택의 차별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앞으로 졸업 후 취업할 때 같은 학교 출신자들을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특권 계층 간의 학벌 인맥을 형성하고 이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의 차별적 혜택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업체에 취업할 때 이들 학교 출신자들을 채용과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우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 학교는 학교 진학과 취업의 전 과정에서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우대받는 특권적 요소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실태만 해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고교와 대학 단계에서 이런 특권 대물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학교는 그대로 두고 학교의 특권적 지위만 일부 걷어내는 방식 혹은 이들 학교로 진입하는 경로만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그동안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권 학교 자체를 없애는 특권 대물림이 반복될 통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6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와 같이 정부 내에 특권 대물림 조사위를 구성하고 매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해서 국가가 대책안과 함께 발표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위도 없습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및 기업 등 고소득층의 출신 학교 상황, 학교별 재학생의 성적과 가정소득차, 그리고 사교육비 투자,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형태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국가 수준에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대책을 발표해온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특권, 기득권 대물림 실태와 교육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불평등 지수 관련
대책안과 함께 발표하는 조치가 경련 등 정기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 기관이 조사한 결과 매년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 지역의 또래에 비해 고등교육 기회 2.4배,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 5.7배 높다고 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년에서 2025년까지 5배로 낮추고 이후 2038년에서 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차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서열 체제 극복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특권 대물리 교육 경쟁의 핵심 이슈인 수직적 대학 서열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 기구를 발족하여 국민의 힘으로 이 난제를 풀어갈 구조를 짜야 합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위의 모든 학교 유형에 대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모든 경쟁의 정점인 대학 서열 체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고교 체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껏 수직적 대학 서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거의 없었을 만큼 난제 중 난제이며 문재인 정부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금껏 추진할 의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대안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단체 역시 이와 관련해서 상생대학 100플랜, 대학 입학 보장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대안들도 이미 많습니다. 문제는 이 대안을 정치가 선택해서 추진할 의사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어쩔 수 없다는,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처방도 효과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법의 첫 단추는 정부가 서열화된 대학 서열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의 난이도를 볼 때 웬만한 정치력으로는 어렵고 거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폭발시켜 그 힘을 동력 삼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2018년과 같은 국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채용시장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제도 법제화로 대학 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우호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채용 단계에서 지원생들이 어떤 대학 출신인지에 따라 차별받고 우대받는 관행을 없애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대학 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을 전개하기 전 단계로 대단히 핵심적 과제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채용시장 단계에서 누리던 특권적 요소를 없애면 결국 대학들의 서열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 혁신에 몰두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며 그럴 때 고등교육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교체제 영역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영재학교 과학고의 입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교체제 수준에서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고 자사고 등 소위 특권고교만큼은 없애야 합니다. 이번 조국 교수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월등한 계층의 자녀들이 특별한 학교 유형에 집중되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입시 준비와 입학 과정은 물론이고 대학 졸업 이후에까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득권을 되물림하면서 공고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몇몇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학교들은 교육적으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수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글로벌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일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등에서 성적 우수자들만 모아놓는 동질 집단 교육으로는 창의적 사고 및 다양한 그룹을 이끌어 리더십을 길러낼 수 없다는 세계적 영재교육학자 김경인 교수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입 공정성 영역에서 학종 비교과를 폐지하고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평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수능 정시 확대는 형식적인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능 대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액수에 비례해 효과가 있는, 즉 사회경제적 가정 배경의 영향을 어느 전형보다 많이 받는 전형입니다. 더욱이 수능을 중심에 둔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학교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대입 공정성은 현재 수시 정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삭제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대입 공정성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학종 비교과 요소, 경시대회,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등을 상당 부분 폐지하거나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를 중심으로 학종이 운영될 경우 대학이 참고할 요소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교과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해서 그에 관한 증빙 근거가 있을 때 서술 기록을 해주는 방식을 실시하고, 또 이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6학기 수행평가 누가 기록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므로 수행평가의 지나친 횟수 제한, 또 숙제와 정규 수업을 통해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또 평가의 불공평성 등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종 개선의 대입제도, 학종 개선을 통한 대입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때 정시 확대를 바라는 당장의 여론은 비판하겠지만 다른 더 근본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국민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읽고 시원하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완 영역은 일반 학교 및 소위 흑수저 계층을 위한 적극적 배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지시켜도 그것 때문에 소위 흑수저라 불리는 계층의 고통과 좌절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를 평탄하고 아래를 끌어올리는 그 두 가지 방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 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대책,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 과목의 결선을 해결하는 책임교육의 시행, 상급 학교 진학에서 불리함이 지속되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정책, 직업 분야에서 임금 차별 등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 등 별도로 구상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을 막기 위해 다음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 현재 특권 대물림 교육 현상을 파악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후속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둘째,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교하고 종합적인 대책안이 우리 사회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조사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여러 단기 과제 추진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입시 공정성 논의에 가두지 말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관점으로 확장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십시오. 둘째, 교육부는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이전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대응하던 틀을 버리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중요도와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길은 어렵고 험난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뜻있는 국민들을 공론의 장으로 참여시키고 국민의 힘이 정치의 한계를 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이상의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며 정치권과 정부가 바른 방향을 잡고 이를 추진하도록 협력과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9월 19일 사교육걱정 음세상. 네, 그러면 그 기자님들과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첨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입의 공정성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 문제를 좀 푸는 방식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그리고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때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도 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이 사태 문제를 좀 푸는 해법으로 또 대통령께서 입시 개혁의 어떤 그 이제 흐름에 대한 발언을 한 것 이후에 입시 공정성에 갇혀서 지금 이 논의를 푼다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저희는 정치권의 이 결정과 이 해법의 그 선택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절망하냐면 보수나 진보나 지금까지 이념의 대립이었다 하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기득권 측이나 특권층과 그렇지 않은 일반 대다수의 그 국민들의 그 어떤 불평등의 그 대물림의 그 구조에 대한 절망인데, 그 문제의 해법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권, 국회의원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이 해법을 지금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들을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셈이고 그들에게 기대를 하는 셈입니다. 그 기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을 알고 이 방향으로 틀어가겠다는 관점 그리고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고립된 단독적인 그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 문제가 옳다, 이 해법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그룹들과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과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그 프레임을 이제는 미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좀 그 논의를 좀 전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기자회견의 굉장히 중요한 취지인 것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최원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특권 대물림 교육으로 쓰신 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표 얘기도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교육 불평등 지표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특권 대물림이라고 딱 명명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특권 대물림이나 기득권 대물림이나 불평등 대물림이나 사실은 교집합이 상당히 많은 그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따져봤는데, 불평등 대물림이라면 불평등을 대물림한다 할 때 기득권을 계속 대물림하는 것도 불평등이고, 또 그 이제 지금 서민의 그 상태를 계속 대물림하는 것도 불평등인데, 양자를 다 대물림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춰지거나 좀 어려운 표현,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참 어려운 표현이고 약간은 이 추상적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대물림이나 이 특권 대물림, 이것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득권 대물림적인 측면과 특권 대물림은 이런 겁니다. 기득권 대물림이 특권 대물림보다는 특권을 향유하는 집단이 더 많다는 걸 좀 의미해요. 그러니까 특권은 약 한 상위 한 1%, 한 5% 이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득권은 한 10% 정도 된다 할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 속에 기득권 대물림이라는 그 표현과 특권 대물림이라는 표현 중에서 어느 것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그 불만이라 할까요? 이 상황에 대한 이 분노를 잘 드러내는가라고 볼 때 어떤 특권적인 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가 사실은 더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요소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끊자 하는 차원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이라고 표현을 했다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용어들은 사실은 좀 혼용도 저희가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했습니다만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혹시 죄송합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그 뭐 사례를 좀 들어주시긴 했지만 대략적인 방향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자회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불평등의 주요 진원지를 이제 학교 체제로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유형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만 표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문에서도 일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익 경쟁이 좀 고교 다양화 전략으로 좀 더 격화되고 심화되면서 고교에서도 대학 못지않은 스카이 서열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 고교에 진학하게 되면 또 대학도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다라는 신화들, 믿음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진리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특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풍요로운 가정에서 좀 더 습득이 더 용이한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더 경쟁적으로 좀 먼저 조기 교육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특화시킨 사립초등학교가 또 붐을 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회통합 전형이나 이런 것들, 사회배려자 전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만하게 좀 운영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특권들이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사립초,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스카이 이런 순으로 어떤 특권 트랙들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특권 체제를 아예 막아야 된다. 저희가 어떤 요소를 걷어내고 입학 전형을 좀 바꾸고 이런 것으로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특권적인 학교의 종류 자체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희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들은 10페이지에 얼마나 특권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표로 좀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회에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좀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권 교육이 대물림되는 구조가 현재는 고교 체제, 대학 서열, 그리고 소위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호칭되는 기업에까지 이렇게 그 3단계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이 그 특권 교육의 그 층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비율이 입학하고 입사하는지의 문제를 좀 지표로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또 이런 특권 교육이 일반 계층과 달리 얼마나 많은 교육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의 문제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제 소위 특권학교 유형이라고 보여지는 특목자사고 영재학교 과거 학생들이 받는 1인당 교육비의 수혜와 또 일반고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의 수혜, 또 그 수혜 중에서도 정규 수업에 포함되는 교육비라든지 각종 비교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그 데이터를 최대한 입수할 수 있는 한도선에서 입수해서 좀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대학도 이미 이제 지표되고 있지만 지금 1인당 교육비의 스카이 대학 독식 구조에 대해서 이미 언급된 바들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에 터트리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좀 정기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아예 음성적인 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 특권 교육을 대물림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사교육비의 양상, 사교육비의 실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요즘 지체말로 천태만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해서 좀 사회적 환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권 학교가 특권 학교인 이유는 특권적 요소가 그 학교의 유형 속에 집중적으로 녹아져 있다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그 부분들, 소위 상위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독식이라든지 또 입시에 유리한 그 교육 과정의 편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학맥 네트워크가 그 안에서 일단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급학교 진학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그 진입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것인데, 이런 영역의 특권이 특정한 학교에 집중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제공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단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리해 왔던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모으고, 저희 단체 이외에 국책연구기관과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그 조사 발표한 내용들도 저희가 수집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 필요한 영역인데 조사가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하반기에 조사를 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역별로 총 정리를 한 특권적 요소의 현황에 대한 정리를 한 후에 이것을 백서 형태로 나중에 좀 모으고, 백서로 좀 이렇게 수렴되기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그 파악했던 그 실태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이 기자회견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발표를 좀 해서 이 문제가 계속 국민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좀 밟을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 방향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